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은 주말밤에 마감되는 승무패 73회차 경기 분석과 함께 겨울 인생의 승무패 채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1번 경기가 열리는 아방카 발라이도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승무패 73회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꼴찌 앞잡이 그라나다가 18위 셀타비고의 아방카 발라이도스로 방문을 하는 라리가 17라운드 1등입니다. 지금의 셀타비고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닌 그 어떤 시즌이라도 이 매치업을 만났다면 깊은 생각 없이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측해 보았을 것입니다. 베니테즈 감독이 알바끼안 후부터 셀타비고 터교의 그 스피디한 공격 전개가 실종되고 하위 팀들의 전유물이었던 지키는 축구로 일관하면서 팀의 주전술이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직전 경기만 해도 아무리 철통 삼선을 자랑하는 라이어 원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해도 90분 동안 4번의 슈팅이 전부라니 참 이건 게다가 그 아스파스와 최적의 공격 옵션 조합을 만든다고 수입한 라르센은 단 한 번의 슈팅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난 경기였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은 입이 10개라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덧붙이자면 라이오전에서 아스파스를 왜 72분에야 교체로 투입을 해가면서까지 자신이 부임하면서 선택한 공격조합이죠. 그 공격조합을 실험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를 당하고 싶지 않은 겨울 인생입니다. 그리스 국대에서 15경기나 뛰면서 고작 한 골을 메이드했던 아나스타시오스 도비카스를 라르센과 투톱으로 나올 때 베니테스 감독님 정신 나가셨네 소리부터 내뱉었던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36세 아스파스를 대신해줄 24살의 스트라이크를 키워내려 하는 베니테즈의 숲을 보려 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팀이 강등권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단에서 리빌딩을 지시하지 않은 이상 어린 스트라이크에게 팀의 운명을 맡기는 건 팀에게나 팬들에게나 모두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셀타비고의 광팬이다 보니 이렇게라도 말하는 것 또한 셀타비고에 대한 애정이라고 자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시즌 시작 전에는 그 유로파 커트라인 정도로 예상을 했던 셀타비고였기 때문에 지금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17라운드를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셀타비고의 등에 업히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6년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반 동안 스페인 국대 부동의 공격 옵션이었던 아스파스의 몰락이 베니테즈 감독이 부임하는 시점부터가 시작점이었다는 것이 셀타비고 속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또 짐작해는 해줍니다. 하지만 베니테즈의 공과도 있기는 합니다. 턱없이 박살날 때를 제외하고는 수비 라인의 견고한 포메이션은 일치월장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셀타비고입니다. 그 오버의 팀이라고 했죠. 작년까지 오버의 팀 셀타비고가 반 시즌 만에 언더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베니테즈가 팀의 미래에 안겨주고 있는 선물 같은 부분이라고 보아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비록 짧은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이틀 연속 리그 경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그라나다가 아방카 발라이도스에서 특유의 신바람 축구의 퍼포먼스를 연출해내기에는 수비 라인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셀타비고라는 점에서 그라나다의 기대 득점을 1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셀타가 몇 점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직전 경기에서 아스파스 본인이 원한 건지 아니면 베니테즈에게 휴식을 당한 건지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뜻밖의 피지컬 세이브를 했던 이아고 아스파스가 분명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겨울 인생이기 때문에 이아고 아스파스의 골은 반드시 터지리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제 1대1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경기당 평균 실점이 2점을 훨씬 상회하죠. 2점을 훨씬 상회하는 그라나다인 점까지 감안해서 셀타비고 라르센의 공중 타점으로 기대 득점 하나를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대1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망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라나다의 중앙 백라인의 토렌테하고 미구엘이요. 신장이 또한 타 팀들보다 그 타워가 높죠. 193
또 193, 둘 다 193일 겁니다. 아마 토렌토의 미구엘, 그리고 셀타비고의 장신 포워드 라르센이 또 193이죠. 그러니까 라르센이 공중 타점을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했을 때가 상대 수비가 좀 타워가 낮은 팀들이었어요. 근데 그라나다의 그 중앙 백라인은 토렌토도 193이고요. 미구엘도 193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또 같다는 점에서 라르센의 공중볼 타점의 궤적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라르센의 골은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되는 1대1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1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셀타비고의 승리 구간과 무승부 구간을 동시에 예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2번 경기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있는 본머스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젊은 벤치들끼리 맞붙었지만 다양한 그 팔색조 전술의 스페니시 이라올라 감독이 최근 5경기에서는 교체 투입한 무레와 빌링이 골을 또 생산해내면서 용병술까지 물이 오르는 느낌입니다. 벤치도 버머스의 우세로 보이고요. 수많은 버머스의 부상자 명단은 안 보시는 분이 성대라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루턴타운의 아데바요나 브라운의 골메이드 동선의 다수가 측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본머스의 좌우 백라인에 노련한 아담 스미스와 헝가리 국대 케르케츠의 피지컬의 우월함을 루턴타운이 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본머스의 단통 승리 구간을 담아가 봅니다. 자, 3번 경기는 쉽게 그리고 미련 없이 가보겠습니다. 직전 구디스파크 원정에서 시즌 첫 연패를 찍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꼴찌 세필드를 상대로 리그 3연패라는 개쪽 팔리는 금자탑을 세울까로 첫 번째 접근을 시도해본 첼시였고요. 유럽컵 일정이 없는 포체티노 감독에겐 수많은 부상 자원들을 연이은 패배의 원인으로 패배의 원인이 이 수많은 부상자들 때문에 어떤 전술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을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두 번째 접근을 시도해 보았던 첼시입니다. 홈에서 이 경기마저 놓치면 포체티노의 다음 행선지는 자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첼시의 단통 승리 구간에 마음 편히 색칠을 해봅니다. 자, 4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던 터질 것이 터진 뉴캐슬과 실바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이 완성 단계를 넘어서 챔피언십 팀들의 벤치마킹의 표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풀럼의 매치업입니다. 직전 리그 2경기에서 연속으로 축구 인생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트리피어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뉴캐슬이었지만 챔스 밀란전에서 개인적인 예상대로 패배하면서 팀 분위기는 초상집이 된 뉴캐슬입니다. 윌슨이 복귀했지만 부상 이전의 기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뉴캐슬 A 전술의 시작을 알리던 트리피어의 손동작은 일요일 새벽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에디아우 감독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술상의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경기마다 어디선가 터져나오는 엑스맨들 때문에 힘들어진 뉴캐슬이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술대에 올리지 못한 건 에디아우 감독에게 쏟아지는 질책에도 변명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부신 선방쇼를 펼치던 문지기 포페가 어깨 탈구로 쓰러지면서 바톤을 이어받았던 서천한바 1번 키퍼인 두브라프카가 골문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바람에 에디아우 감독의 정신세계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포페가 아웃된 이후에 3경기 평점이 모두 5점대죠. 평균 평점이 5.5인 슬로바키아 국대 키퍼 두브라프카입니다. 상대 풀럼의 직전 2경기가 모두 5대0 승리였다 보니 5.5와 5득 뭔가 묘한 복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좀 돋습니다. 아무튼 트리피어가 징계 결정하는 뉴캐슬이 2주 동안의 야구 경기를 치르고 온 풀럼보다 아무래도 좀 불리한 스쿼드로 보이고요. 어디선가 나사가 또 하나 빠질 것 같은 뉴캐슬이 5대0 완봉성 2경기에다가 방어율 제로에 완벽한 피칭을 선보인 풀럼 라인업들보다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하게
저뿐만이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현재 라인업만 놓고 보면 부상자가 있어도 A 옵션은 거의 없는 풀럼의 라인업이 지금 잘하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면 개차반으로 무너지는 뉴캐슬의 라인업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왠지 뉴캐슬에게 챔스 포함 4연패라는 형벌을 내릴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들기도 하지만 팀 간 직전 3시즌의 역사 속에서 4승 2무라는 패하지 않는 성적을 거둔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양형의 이유를 피력해 보겠습니다. 4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피고 뉴캐슬의 무패 구간을 선고해 보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다시 라리가로 돌아왔습니다. 리그 5위 빌바오와 리그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매치업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빌바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근육 부상 중인 수미 부분의 베스가가 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빌바오에게는 아주 큰 손실이기는 합니다. 에레라가 대체자로 나섰던 라이오전은 대 갈라레타와 함께 훌륭하게 더블 볼란치의 임무를 완성했지만 베스가만큼의 그 공격에 관한 기여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던 에레라였습니다. 유례없는 이틀 연속 경기를 치렀던 주중에는 프라도스를 위로 끌어올려서 갈라레타의 파트너로 변신을 시도해봤지만 서로 간의 호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갈라레타의 자책골만 양산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아킬레스로 느껴지는 빌바오지만 오히려 상대가 AT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베스가의 부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어쩌면 빌바오의 발베르데 감독은 갈라레타를 원볼란치의 역할을 맡기고 맨시의 펩 감독이 잘 써먹던 메짤라 포메를 시연해보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고요. 수미를 2명에서 1명으로 가는 원볼란치에서 공미를 2명으로 끌어올리는 역삼각형 형태의 메짤라는 강력한 공격성을 모토로 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미들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하프스페이스를 시나보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처럼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처럼 강력한 전술로 하프스페이스를 양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당연히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파이버 미드를 유인해낸다면 동시간에 생기는 빌바오의 전방 5인방이 3백을 가고 있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어리어에서는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강력한 골메이드의 퍼포먼스를 연계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베르데 감독이 이 마첼라 전술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은 완전한 4-1-4-1 포메이션처럼 공미와 양측의 윙들이 횡으로 일직선상에 서게 되면 갈라레타의 수비 범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세출의 공격형 타케미들 산세트와 함께 투입되는 또 한 명의 공미 자원만큼은 수비적으로도 연계가 유연한 완성형 미들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에레라는 수미에만 특화된 느낌이 강해서 힘들어 보이고요. 프라도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사를 그르칠 위험을 안고 가야 됩니다. 대안은 소시에다드의 다비드 실바와 라리가 공미의 제왕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뤘던 이케르 무니아인의 귀환이죠. 지난 라이오전에서 산세트와 교체되면서 20분가량 시동을 걸어보았던 이케르 무니아인이었습니다. 의외로 무니아인과 산세트라는 화려한 공미 2명과 이나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라는 특급 날개 2명, 이렇게 되면 세컨 스트라이커 4명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르제타는 인생 경기의 날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못해 충분한 날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행여나 빌바오의 B옵션인 에레라와 갈라레타의 더블 볼란치 4-2-3-1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선발 라인업 하나하나의 능력이나 팀의 역사와 전통으로서나 어느 것 하나 마드리드에 뒤질 것이 없는 아틀레틱 빌바오의 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4-2-3-1은 빌바오의 전통적인 포메이션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베스가의 역량이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근데 베스가가 빠지면서 지난 2경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베르데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4-1 그러니까 4-1-4-1 원볼런치로 가는 거죠. 원볼런치로 가면 한 명은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다 보면 중간에 3부분이 4명이 되겠죠. 4명이 일직선상에 서게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두 명, 그러니까 산세트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희아인이 될 가능성이 뭐 많다고 봅니다. 문희아인과 산세트가 밑으로 약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삼각형으로 공격형 미들 두 명과 수비형 미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르제타가 원톱이죠. 구르제타가 공격을 할 때 중간에 문희아인과 산세트가 지원을 다이렉트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나키와 니코 윌리엄스가 있는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쳐주는 장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물론 미들라인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백이 3백인데 이 3백이 수비를 할 때는 5 미들에서 두 명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백이 5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그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마텔라 포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5 미들을 유인해 내기는 정말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바오의 2선과 3선 사이에 AT 마드리드의 그 우수한 5 미들이 모두 갇히게 되는 유인해서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 두 명이 복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은 3명이 됩니다. 그러면 공미가 2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빌바오는 5명의 공격수가 되는 거죠. 이 수적 우위가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벌어지고 그리고 빌바오의 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공격은 빌바오의 전면 특허입니다. 이나키와 윌리엄스가 제끼고 구르젠타한테 바로 패스를 하든가 아니면 문희아인과 산세트가 뭐 방법은 많죠. 갈라쳐도 되고 아니면 구르제타로 바로 넣어줘도 되고 이러한 공격 옵션이 상당히 많은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완전히 농락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바오의 발베르데 감독은 지난 4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0으로 발라버렸던 발렌시아의 바라 감독이 게라와 페페루의 더블 볼란치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똑같은 A 포맷을 가져가는 감독으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만한 경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 빌바오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강력하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승무패 채널 주말 저녁 9시 50분에 마감되는 73회차 승무패 1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2부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73회차 승무패 최종편은 내일 밤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